우리 합격장 분들 모시고 몇몇 얘기를 이제 들어볼 건데, 먼저 중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되었어요?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 박수. 자, 이 친구 이제 작년에 중앙대학 때 합격한 친구고요. 1년 동안 제 조교로 열심히 일해준 친구예요. 고마운 친구고요. 이 친구가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들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앙대학교에 합격한 지승헌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김영편입에서 한번 찍었었는데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중대약대에서도 이제 유튜브를 한번 찍었어요. 거기서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혹시 뭐 중대약대 지원할 때 뭐 GPA라든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뭐 활동 같은 거 그런 게 궁금하시면 그 영상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 편입 내에서 인강 수강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약대 편입 정원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약대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지방 쪽이랑 서울 쪽 이렇게 구분할 것도 없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를 안 보고요. 경희대도 영어를 안 보죠.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토익을 보는 학교도 있고요. 대부분 토익 보긴 하는데 탭스를 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싶은지를 정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무조건 나는 제일 높은 중대학대 지원해야지. 이건 너무 이제 조금 어렵죠. 쉽지 않은 선택인 것 같고, 본인이 어떤 지금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GPA가 어느 정도고 나는 활동을 이 정도 쌓아놨고, 아니면은 지필고사 이 정도 준비가 됐는데 나는 시험 실제 들어가서 이 정도 맞을 수 있겠다.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서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학교 내에도 이제 좀 그런 입시를 분석하는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진짜 학원에서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수시, 정시, 편입, 뭐 여러 가지 뭐 논술까지 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직접 막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뭐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들었던 것들이고요. 일단은 의대 증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편입으로 이제 빠지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정시를 다시 보려는 학생들이 좀 많아질 거라는 그런 예상이 좀 강했습니다. 올해에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늘어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의대가 이제 일이 좀 있었죠. 그래서 잠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건지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지위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될지를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학부생이시면은 GPA 준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제 학부를 졸업했다거나 아니면 휴학 중이시다 하면은 영어 점수든 아니면 지필고사 준비든 그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대 편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 이거는 1번 문항의 조금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인이 조금 GPA가 좀 아쉽다. 뭐 일단 저희끼리 좀 얘기를 해봤을 때는 95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95가 무조건 뭐 95 밑에는 무조건 떨어지고 95 위에는 무조건 붙는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 합격생들만 봤을 때 평균적으로 95 정도는 받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GPA가 조금 아쉽다 싶으면은 뭐 학점은행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GPA를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추가 활동 같은 걸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을 한 200시간 정도 했었고, 요양원 봉사 같은 거를 좀 했었습니다. 아니면 학부 인턴을 하실 그런 여력이 되시면은 학부 인턴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기업 인턴 같은 것들도 좀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GPA를 조금 보충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필고사 준비하실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약대 같은 경우는 생물보다는 화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3번이랑 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유기화학 준비가 필수냐고 여쭤보신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상담을 좀 받았고 한 100명 정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 중에 5, 60명 이제 수험생분들이 유기화학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어요. 피트 때까지만 해도 생물, 화학, 물리, 유기 이렇게 4과목을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만큼 유기가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약대 들어와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물론 올해 중대약대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 유기화학을 물어보진 않았는데 매년 면접에서 유기가 나왔었어요. 한 3, 4년에 한 번씩 일반화학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유기가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이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유기화학은 필수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필고사도 보시면 유기화학을 따로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약대 중에서. 유기화학을 안 보더라도 일반화학 내에서 유기를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기원이라고 하죠, 보통. 알켄, 알카인, 알코올. 알코올까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기2 같은 경우는 성대약대는 유기2를 면접에서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대약대 준비하시는 분들이 유기2까지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더라도 유기2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좀 봐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여유가 된다면 거기까지 보는 게 좋고 유기1은 좀 필수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최성현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필수 강좌라고 생각되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을 6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짧게 준비를 했는데 좀 말하자면 긴데 전역하고 이제 시간이 6개월 정도밖에 없어서 군대 내에서는 이제 플레이어 다운로드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물을 못 하다가 전역하고 8월부터 한 6개월 정도, 5개월, 6개월 정도 교수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도움이 됐던 강좌는 이제 저희 때는 통합이론이었는데 이제는 필수 이론으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필수 이론 강좌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됐었어요. 생물 기초가 없다 보니까 기초 이론부터 듣긴 했는데 기초 이론에서 들었던 내용이 이제 필수 이론에서 조금 통합이 되면서 아, 이게 단원 전체별로 이게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아니면 예를 들면은 뭐 앞단원에서 배우는 이제 세포 구조가 뒤에 나오는 뭐 그런 인체 생리학에서도 연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분자 생물학에서도 연결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강좌, 이제 필수 이론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렇게 겹겹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머릿속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필수 이론 좀 강조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고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연고대 거를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의학대 준비하신다고 해서 연고대 거를 경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경향성이 조금 다르거나 아니면은 좀 다루는 주제는 좀 다를 수 있어도 편입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가 모르다 보니까 여러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